안녕하세요. 식약처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여러분의 단골 약사 김정은 약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약을 복용하는 법, 복용법이 아니라요, 약을 보관하고 폐기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여러분들 집에 뭐 종합감기약이나 파스, 소화제, 뭐 연고류들, 각종 상비약들 하나씩은 가지고 계시죠? 이런 것들 어떻게 보관하고 계신가요? 잘 보관하고 계신가요? 네, 사실 이렇게 꼼꼼하게 잘 챙겨서 보관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이렇게 필요할 때 뭐 여행 갈 때나 아플 때 사서 드시고는 어딘가 구석에 놔뒀다가 다시 또 이거 좀 그때 약 산 거 있었는데 아프니까 지금 먹어야겠다 해가지고 찾아보면 뭐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아니면 이거 보관 상태가 영 의심스러운데 이런 경우도 꽤 있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특히나 처방받아서 조제받아서 가셨던 약들 경우에는 이게 도대체 내가 뭐 때문에 받았던 약이지? 이게 기억이 안 나서 약국에 들고 오시는 경우도 꽤 많은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어떻게 하면 약을 좀 더 현명하게 보관하고 잘 드실 수 있는지, 그리고 다 드시고 남은 약은 어떻게 하면 잘 폐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함께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모든 식품에 이 유통기한이라는 게 있죠. 의약품 역시도 이 유통기한과 비슷한 개념인 유효기간, 사용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의약품도 우리가 먹어서 혹은 발라서 인체에 어떤 작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유효기간, 사용기간을 지켜서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야 약의 효능은 제대로 살릴 수가 있고 약의 부작용은 줄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 부작용을 줄이고 효능을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매번 새로운 약을 약국에서 구입해 먹어야 되는 걸까요? 아니겠죠. 이 상비약처럼 집에 두시고 복용을 할 수 있는데, 다만 복용하실 때 올바른 방법으로 복용하셔야 되고 이 유효기간을 잘 확인하셔야 된다는 것인데요. 그럼 약 특성에 맞게 어떻게 보관하면 될까요? 이 약을 보관할 때 가장 많이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직사광선을 피하시고 습기가 없는 곳에 보관하세요, 이런 얘기를 많이 드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약사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하는 이유는 특히 먹는 약 같은 경우에는 습기에 좀 예민한 약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햇빛이 들지 않는 습도가 좀 적은 뭐 서랍장 같은 곳, 찬장 같은 곳을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 뭐 특히 안약이나 시럽 같은 것들은 무조건 막 냉장고에 넣고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이 냉장고에 들어있다 하면 오래 먹어도 된다, 이런 맹신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이 항생제 시럽이라던가 특정 이 냉장 보관해야 되는 안약 같은 경우에는 냉장 보관을 하시는 게 맞는데요. 생각보다 냉장고는 습기가 많고 또 세균의 오염 빈도가 높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그리고 온도와 관련해서도 우리가 이 실온 보관해야 되는 약들은요, 냉장고가 아닌 실온 상태에서 오히려 더 안정한 상태를 유지하는 약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유효기간이 걱정돼서 처방받으신 모든 약을 다 막 냉장고에 넣으시려는 시도는 이제 그만! 약을 받으실 때 약사님으로부터 냉장 보관하세요 라는 말을 듣지 않았다면 햇볕이 들지 않고 습기가 적은 찬장이나 서랍장 등에 보관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 다음으로 중요한 건 이제 처방약이냐 일반약이냐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일반 의약품이라고 해서 처방전 없이 구매가 가능한 일반 약들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시중에 유통이 될 때 2, 3년 정도의 유통기간을 가지고 유통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한 유효기간 역시도 2, 3년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사실 어떤 방법으로 포장됐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하나씩 개별 포장된, 우리가 PTP 포장이라고 많이 부르는데요. 이렇게 개별로 하나씩 이렇게 포장된 경우에는 위에나 박스에 적혀있는 유효기간까지 하나하나 다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병에 받아있는 약을 드셨다고 하면 병을 개봉하는 순간부터 유효기간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연고나 그리고 안약 같은 제품들도 개봉을 하게 되면 그 시점으로부터 공기 중으로부터 공기에 노출이 되고 또 세균에 오염될 가능성도 높아지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적혀있는 유효기간이 아니라 개봉일로부터 얼마가 지났느냐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유효기간이나 개봉일로부터 날짜가 얼마 되지 않았더라도 혹시나 약이 처음에 색깔이나 모양과 좀 변색이 되거나 달라졌다던가 이상한 냄새가 난다던가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남았더라도 변질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용하거나 복용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처방 버전으로 해서 처방받아 가시는 약의 경우에는 어떤 형태로 조제를 받아 가셨느냐에 따라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처방약의 경우에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약 봉지에 하나씩 이렇게 약 포지 안에 넣어서 포장해 받아 가시는 경우들이 많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 공기나 빛에 노출돼서 변질의 가능성이 좀 더 커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효기간도 병에 받아 가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짧아지게 되고요. 보관을 할 때도 이렇게 빛이나 습기가 없는 곳에 조금 더 신경 써서 보관해 주셔야 되는 거죠. 따라서 만약에 지금 당장 필요하신 약이 아니라 뭐 상비로 나중에 드실 약을 받아가신다거나 혹은 좀 장기로 약을 받아가시는 경우에는 이렇게 개별 포장되는 약포지 포장이 아니라 병째로 원래 포장 그대로 통이나 이렇게 PTP 개별 포장된 채로 받아가시는 것이 좀 더 안전하게 오래 잘 보관해서 드실 수가 있습니다. 네, 앞서서 우리가 이 약의 유효기간은 개봉일로부터 좀 달라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도 했는데요. 이 약의 포장 형태별로 개봉일로부터 언제까지가 안전하냐 하는 부분들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금 안내드린 기간들은 다 우리가 햇볕이나 어떤 뭐 열 그리고 뭐 공기 중에 노출 없이 잘 보관되었을 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기한 이내라 하더라도 좀 변질이 된 것 같다, 이상한 냄새가 난다, 뭔가 조금 의심스럽다 이런 경우에는 지체 없이 폐기하시고 그렇다면 여기 적혀있는 유효기간 도대체 왜 필요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개봉하지 않았을 때 개봉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유효기간까지는 보관하시고 사용하실 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잘 보관을 했다 하더라도 그래도 이제 버려야 할 상황들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약을 버려야 할 것들이 생기면 어떻게 버리면 될까요? 이 약은 사실 화학적인 합성물들이기 때문에 그냥 쉽게 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 환경 오염적인 문제도 될 수가 있는데 뭐 특히 이런 시럽 같은 것들 싱크대나 하수구에 막 흘려버리게 되면 약에 있는 화학 물질들이 이 자연에서 막 분해되면서 수질 오염을 일으킬 수가 있게 되고요. 특히 이제 매립이 되다 보니 토양 오염이나 생태계 교란까지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항생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분해가 잘 되지 않아서 다른 자연에 있는 균에 노출이 되면 이런 균들이 항생제 맛을 보고는 내성균으로 바뀔 수 있어서 이 결국 1화 때 말씀드린 것처럼 내성균주에 의한 피해는 우리가 바로 감당해야 되는 거죠. 이런 피해를 막고자 2009년부터 이 공공사업의 일환으로 폐의약품, 버릴 의약품은 약국에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아진 약들은 구청이나 뭐 보건소, 약사회 등에서 일정 주기로 수거를 해서 정해진 소각장에 가지고 가서 따로 소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 이 남은 의약품, 그래서 폐기할 의약품들이 있다고 하면 약을 다 모으셔서 약국에, 가까운 약국의 폐의약품통 혹은 이제 약사님께 말씀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폐의약품을 약국에 주실 때는 뭐 병이라던가 이런 껍질들은 다 버리시고 안에 알약들만 모아서 약국에 주시면 되겠고요. 네, 오늘은 약을 잘 보관하고 잘 버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먹는 것만큼이나 보관하고 버리는 방법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 약입니다. 약을 잘 먹는 것만큼이나 이 보관하고 버리는 방법도 우리의 건강과 환경을 지키는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일단 의심되는 약이 있다고 하면 무조건 먹지 마시고 약사님께 확인부터 하고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이 집에 정말 어린 아가들, 친구들, 어린이들이 있다고 하면 이 어린이들의 손이 쉽게 닿을 수 있는 곳에 약을 두지 마시고 꼭 잘 보관하셔서 이 어린이들이 잘못해서 약을 주워 먹는 약화사고가 나지 않도록 꼭 신경 써주시면 좋겠고요. 그럼 약국이 즐거워지는 시간, 제가 준비한 얘기는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도 더 유용한 정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